얼마 전에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그리고 저 새벽 1시쯤에 마루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이 인터폰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 앞이 화상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누가 이 시간에 왔지 하고 봤는데 웬 중년 아주머니가 눈에 초점 하나 없는 상태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더군요. 어머니, 아버지와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인터폰으로 말하면 밖에 스피커로 크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고 누구냐고 재차 물어봤는데 정말 이건 뭔가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누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아예 허공만 응시하고 반응이 전혀 없더군요. 우리 가족 전부 너무 섬뜩해서 한 1, 2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경 끄기로 하고 다시 TV를 보는데 우리 가족 모두 TV를 보는 내내 그 아줌마가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인터폰 쪽으로 다시 가서 영상을 보는 걸 켜보니 아직도 그렇게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불도 센서식이라 완전 어두컴컴할 텐데 말이죠. 우리 가족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잠시 그 고민하는 동안 다시 그 인터폰을 켜보니 그 아주머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걷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아줌마의 멍한 눈이 생각나서 그 당시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거제도에서 원룸을 잡고 친구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1층 원룸에 살고 있고 4층에는 회사 숙소를 잡아놔서 매일 함께 술 마시는 형님이 살고 계십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친구랑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초인종을 자꾸 눌러대서 누군가 싶어 제가 잠결에 일어났는데 인터폰을 보니 아무도 없고 자꾸 초인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형님이 술 마시고 장난치는 건가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갑작스럽게 여자 울음소리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순간 몸이 굳어서 아씨 대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짝 열려있는 문틈 밑에서 얼굴에 피범벅을 한 여자 얼굴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저는 너무 놀라고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친구도 자다가 놀래서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그거 보고 옆에서 친구도 으악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투성 여자는 갑자기 막 들어오고 우린 정말 심장마비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남자와 동거하는 여자였는데 술 마시다 남친과 술 취해 싸우고 초인종을 누른 거였습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서 경찰을 부르고 우리 집에 와서 울다가 갑자기 갔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호수 알려줄 때 우리 집이 204호, 옆집이 203호, 205호는 없는데 205호라고 알려준 점,
그 후로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점. 저희는 서로 마주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귀신이 아닌 사람이었겠지만 잠결에 저와 친구는 귀신을 보았고, 영화에서 귀신 나오면 도망가고 죽는 사람들 보고 아우 저 병신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비웃기 바쁘지만 상황이 상황이라고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고, 아직도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현대 컨보이를 가지고 놀던 시절이니 아마 그때 당시 제 나이가 국민학교 5학년쯤, 그러니까 199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저에게는 사촌 동생 놈이 하나 있고 그 놈은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물론 할머님 집과 저희 집은 거리상으로 아주 가까워서 맞벌이였던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니 저도 그 동생놈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옛날과 다름없는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대낮이었고 동생놈과 저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지루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뭔가 촉이 왔을까요? 갑자기 다락방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놈과 동생 친구들을 데리고 그 대낮에 다락방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가로 50, 세로 3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 설치되어 있는 백열등을 켜고 해야 낮에도 보이는 구조입니다. 백열등을 켜놓고 창고 개념으로 쓰던 다락방인지라 이것저것 평상에서 못 만져봤던 제사 때만 쓰던 목기라든지 이런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 물건 하나에서 금색으로 영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녹색 상자가 하나 발견이 되었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공구 몇 개와 금장 시계가 하나 있었고 저는 그냥 그 시계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으려는데 갑자기 유리가 펑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화약 폭발음을 내면서 터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놀란 저는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우리들은 모두 벽장에서 우르르 몰려나와 다 같이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 주방 구조가 재래식 주방이었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동생놈이 거기에 신발을 놔두고 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무서워서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동생 친구들은 이미 다 도망갔는데 그럼 형이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신발 신고 나와라고 이야기만 하고 동생이 가게 된 주방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신발을 주우려 허리를 숙여 땅에 있는 신발을 줍고 있었고 당시 동생이 있던 문벽에 중간쯤에 얼굴은 하나도 없고 머리가 허리까지 늘어져선 아무렇게나 퍼진 신발을 한 하얀 사람 같은 물체가 하반신은 없는데 동생 등 뒤쪽으로 손을 길게 뻗어 덮치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말도 안 나오는데 그 순간에 동생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도망가! 도망가!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놈이 울면서 신발을 들고 뛰어오더군요. 그날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다 했습니다. 대낮이었고 나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애들도 보고 했다고. 동생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외갓집을 가도 아직도 그 벽장과 그 재래식 주방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